네,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도치 않게 마지막 주제를 맡게 되었는데요. 모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 좀 간편하게, 간편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픈스택에 쿠버네티스를 구축할 수 있는 카포, 클라우드 API 프로바이더 오픈스택을 통해 클러스터 API 구조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적용 케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게 코드 베이스로 막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짧아가지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점심시간 끝나고 첫 번째 시간에 이 클러스터 API에 대해서 한 분이 발표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SK텔레콤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이재상. 저는 김에스더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발표에서는 클러스터 API가 개발된 이유, 그리고 무엇을 위해 개발되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스택용 클러스터 API 프로바이더인 카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마지막에는 이 카포를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스택에 배포를 해서 그 VM에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보여드리는 데모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티베이션 첫 번째 주제인 클러스터 API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표 사이트에도 있듯이 큐브 ADM을 사용을 해서 커맨드 라인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편하고 다른 지식이 없이 쿠버네티스만 알면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신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노드가 많아진다거나 혹은 업그레이드 작업을 한다거나 라이브 프로덕션 레벨에서 관리를 할 때는 사실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이들 들어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앤서블이라든지 테라폼, 셰프 등의 이제 프로비저너들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이 프로비저너를 사용하면은 아주 이 프로비저너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이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모든 노드에 접속할 필요는 없이 한 노드에만 접속을 해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함으로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비저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설치를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만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비저너에 대한 디펜던시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앤서블이라든지 셰프 사용해야 되는 이 프로비저너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도 해야겠죠. 그리고 설치 과정을 모두 스크립트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드처럼 어렵진 않지만 별도의 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치 외에 스케일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언인스톨 등의 이 각각 작업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모두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설치, 스케일, 업그레이드, 언인스톨은 모두 원타임성 작업이기 때문에 서버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 노드가 다운된다든지의 상황에 대해서 얼럿을 주거나 사용자가 인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API 기반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성 삭제를 API로 할 수가 없고 모두 사용자가 직접 이전에 AWS 대시보드에 접속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준다든지 혹은 베어메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OS 설치라든지 그 기반에 필요한 디펜던시를 모두 수동으로 매뉴얼하게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 혹은 한계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 클러스터 API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클러스터 API는 쿠버네티스 스타일 API로서 클러스터를 생성, 관리, 구성할 수 있는 API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그림으로 이제 보시자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이전에 있던 프로비저너 그림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작업자가 클러스터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작성하고 이제 부트스트랩 클러스터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트스트랩 클러스터는 이제 마스터만 하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최소 단위의 클러스터이고요. 이 안에는 클러스터 API를 배포하기 위한 컨트롤러나 CR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클러스터 컨피그를 전달하고 이 컨피그에 작성된 만약에 인프라스트럭처 타입이 GC나 AWS, 베어메탈, 오픈스택 이 등에 따라서 컨트롤러가 이 맞는 인프라스트럭처에게 API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각각 인프라스트럭처에 따라서 API로 인스턴스를 능동적으로 생성하게 되고 그 생성된 인스턴스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부트스트랩 단계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로써 이제 이전에는 제가 인스턴스를 직접 수동으로 생성을 해줘야 되고 혹은 베어메탈에서 OS를 직접 설치해줘야 했던 작업이 필요 없이 그냥 클러스터 컨피그만 작성을 잘 해준다면 클러스터 레벨에서 이미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클러스터 API에 대한 컨셉이었고요. 이제 API 프로젝트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드리자면 클러스터 API 프로젝트는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시그의 서브 프로젝트로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약 2년간 진행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건 목표이고 아직 다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목표로는 선언적 API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크리에이트부터 스케일, 업그레이드, 디스트로이까지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프렘,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을 제공하고 인프라스트럭처 타입에 따라서 구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똑같겠지만 이를 치환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셀프 힐링이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내에 지금은 노드는 안 되지만 팟이라든지 디플로이먼트가 다운되면은 셀프 힐링이 가능한 것처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도 노드가 다운되거나 인스턴스가 다운돼서 날레디 상태가 되면은 다른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동적으로 이것을 클러스터 헬스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의 목표가 아닌 것인데요. 프로젝트의 목표가 아닌 것은 쿠버네티스 디폴트 API로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와 관련 없는 컴포넌트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GK나 AKS, EKS 등의 관리 툴과는 별도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멀티 인프라 프로바이더로 단일의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혹시 베어메탈과 AWS를 반반 섞어서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고 싶으시다면 클러스터 API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API의 실제로 구성 요소들을 이제 3가지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니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든지 베어메탈에 OS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가 필요합니다.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부트스트랩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커맨드 라인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큐브 ADM인데 이 큐브 ADM 프로젝트를 조금 더 변형시켜서 오퍼레이터용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 오퍼레이터 큐브 AD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CRD입니다. 이제 CRD들은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리소스와 별도로 이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클러스터 API 프로젝트를 위해서 4가지의 CRD를 만들었습니다. 이 CRD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CRD인 클러스터인데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클러스터 전반에 대해서 클러스터 한 개에 대한 구성을 이제 오브젝트화하였고
이 안에는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설정이나 클러스터의 뭐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입니다. 이 머신은 클러스터 내에 하나의 노드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큐블렛 버전이라든지 부트스트랩 컨피그 같은 컨피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RD는 머신셋으로 이것은 레플리카 셋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전에 있는 머신이 팟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머신셋은 레플리카 셋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의 그룹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레플리카스를 5, 여기 예제에 있는 5라고 주면 이 같은 형상을 가진 머신이 5개가 생성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머신 디플로이먼트인데요. 이거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기본 리소스인 디플로이먼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을 배포하기 위해서 머신셋을 만들고 관리하며 머신을 스케일,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롤링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는 레플리카스 넘버를 주고 스트래티지로 롤링 업데이트 스트래티지를 줘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디플로이먼트와 굉장히 유사한 스펙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클러스터 API 프로젝트, 기본 클러스터 API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실제 클러스터 API의 실사례인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API 프로바이더는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 타입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로 가져온 프로바이더 종류는 AWS, 구글 클라우드, 오픈스택, 애저 있는데 이 외에도 베어메탈용으로 메탈큐브드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도커용으로 CAPD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따라서 기본 틀은 똑같지만 실제 구현은 임플리멘테이션은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는 카포라는 클러스터 API 프로바이더 오픈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카포는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VM을 생성하고 그리고 그 VM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CRD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스택 전용으로 오픈스택 머신과 오픈스택 클러스터 등의 이제 CRD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컨트롤러 구현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카포가 동작하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드릴 텐데 카포를 설치하기 전에 가장 먼저로 필요한 것은 클러스터 CTL입니다. 이 클러스터 CTL은 CLI 툴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는 기본 툴입니다. 모든 프로바이더, 카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바이더에서 사용하는 공통 툴이고요. 이 클러스터 CTL에 옆에 있는 야물 파일들, 클러스터 머신,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등에 대한 이제 야물 파일을 작성을 해서 인자로 넘기게 됩니다. 이제 야물 파일이 있고 클러스터 CTL이 있다면 이 인자로 넘기고 명령어로 create라고 명령을 주면 이렇게 부트스트랩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 부트스트랩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API 서버라든지 다른 것도 있지만 컨트롤러들이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카포의 경우는 카포 컨트롤러가 있고 CAPA 그리고 CAPBK라는 컨트롤러가 생성이 됩니다. 이 각각의 컨트롤러들은 CRD 생성을 와치하고 있고 제가 클러스터 CTL로 전달했던 야물 파일에서 생성했던 CRD들이 생성되면 이것을 인지하고 오픈스택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 있는 키스톤 뉴트론 각각의 이제 서비스들의 볼륨을 생성한다든지 뭐 부트스트랩 이미지, 뭐 네트워크 설정 등을 요청을 하고 VM을 생성하게 됩니다. VM을 생성한 후에는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렇게 마스터, 쿠버네티스의 마스터를 이니셜라이즈 하게 됩니다. 그리고 VM을 추가로 이제 생성을 하고 이것을 워커 노드로 조인을 해서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작성된 예제에서는 위에 있는 클러스터가 우분투 클러스터였는데 야물 파일에서 이미지 버전만 CentOS로 바꾸게 되면은 오픈스택의 우분투 버전의 클러스터와
CentOS의 버전의 클러스터를 이렇게 예제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요였고요. 실제 데모를 이재상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픈스택 VM에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배포해 보면서 클러스터 AP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타이핑을 쳐보면서 해야 이렇게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녹화를 떴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의 설정 파일들이 적용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보았던 이제 카포의 다이어그램을 다시 띄웠고요.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클러스터 아니면 머신 같은 클러스터 API 설정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 파일을 만든 거를 가지고 부트스트랩 클러스터를 클러스터 CTL을 통해서 만들고, 그럼 이제 부트스트랩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면 이제 최초로 이제 오픈스택 쪽으로 VM을 만들어서 그 VM에다가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를 실행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마스터 노드와 통신할 수 있는 워커 노드를 추가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카포를 사용하기 전에 오픈스택에 이 카포를 적용하기 위한 리소스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데모에서는 CentOS 7 클라우드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 그 안에 클라우드 이닛과 다커 그리고 쿠베 ADM, 큐블렛, 큐브스티엘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그래서 카포는 이 패키지까지 자동으로 설치해 주진 않고요. 이 패키지들이 이미지에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CentOS 7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이닛이 18.3 버전이 좀 깔려 있는데, 또 요 클러스터 API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이닛 파일이 좀 상위 버전을 원하고 있어서 19.3을 따로 깔아줘야 됩니다. 플레이버는 4CPU에 16기가 메모리에 10기가 디스크를 사용했고, 그리고 테넌트 네트워크에 이제 퍼블릭 IP 붙여가지고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카포 설정 파일을 작성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카포 리포를 GitHub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나면은 일단 오픈스택 정보를 카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야물이라는 파일 안에 오픈스택 정보를 이제 적어줍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정보라고 이제 하는 거는 어떤 이제 OS URL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 정보는 무엇인지 적어주는 거고요. 지금은 클라우드에 타코 오픈스택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타코 오픈스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팅을 하는 거죠. 아까 여기 보시면 generate sh를 주고 클라우드 야물을 사용을 하고, 그 클라우드 야물 안에 있는 타코 오픈스택, 그리고 out이라는 폴더에 이제 싱글로드 설정으로 generate 해달라라는 명령을 날린 거고요. 그럼 이제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스켈레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out 폴더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설정할 스켈레톤 파일들이 생성이 되었어요. 이제 이 스켈레톤 파일을 우리 환경에 맞게 설정을 바꿀 거고요. 그래서 카포의 설정 파일은 총 5개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파일을 맨 처음 설정을 할 거고, 일단 모든 파일이 테스트 클러스터라는 것을 이름을 이제 기본으로 갖고 있어서 저는 이걸 타코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사용할 네트워크 대역을 좀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거 그냥 각자 환경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가 사용할 오픈스택 네트워크 IP를 네트워크 ID를 적어주고, 그리고 내부 통신 시 사용할 프라이빗 네트워크 이름도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 파일에 대해 설정을 하고요. 다음은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YAML 파일을 수정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에 대한 설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하거나 워커 노드들이 접속할 그런 엔드포인트 IP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오픈스택에서 플로팅 IP를 할당해서 그 플로팅 IP에 대한 정보를 적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API에서 이제 사용할 쿠버네티스 버전도 이제 명시를 하고요. 저는 테스트 버전으로 1.15.3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이제 설치하려고 이제 버전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VM에서 사용할 유저 정보도 적어주고, 내려가서, 네, 쿠버네티스 버전 정보를 적어주고, 그리고 VM에서 사용할 이제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뭐 플레이버라든지 그리고 뭐 사용할 이미지 그리고 플로팅 IP 정보 아니면 또 뭐 키페어 이름이라든지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얘가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가 이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443 포트, 6443 포트 이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만드셔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칼리코가 뭐 BGP 관련된 로직이 수행된다라고 하면은 179번인가 이 포트도 같이 오픈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머신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설정을 할 거고요. 요거는 마스터 노드를 설정했으니까 워커 노드들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파일과 마찬가지로 일단 테스트 클러스터를 타코 클러스터로 제가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사용 유저를 변경하고 쿠버네티스 버전도 변경해주고 그리고 이제 VM에 대한 스펙 정보도 제가 적어주도록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은 스켈레톤 파일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자 환경에 맞게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엔 Provide Component라는 YAML 파일을 변경을 할 건데, 요거는 뭐 테스트 클러스터 네임만 그냥 제가 입맛에 맞게 타코 클러스터라고 변경하는 부분만 들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dd-ons YAML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CNI든 CSI든 이제 추가적으로 쿠버네티스에 필요한 플러그인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 이제 칼리코와 관련된 설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칼리코가 쓰는 IP 레인지도 제가 아까 변경한 대역으로 이제 변경을 맞춰 주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설정 파일이 끝났으니까 부트스트랩 클러스터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트스트랩 클러스터라는 게 이제 실제 오픈스택 VM에 쿠버네티스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부트스트랩핑이라는 작업을 할 독립적인 이제 에퍼메럴한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인드라는 다커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가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방금 작성한 설정 파일에 따라서 이 부트스트랩 클러스터가 오픈스택 VM과 통신을 하고, 오픈스택과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VM이 생성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VM이 생성되면 부트스트랩 클러스터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세 가지 컨트롤러가 마스터 VM에 쿠버네티스가 설치됐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피봇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피보팅 과정이 끝나면은 부트스트랩 클러스터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걔는 여기서 이제 역할을 끝나게 되고 그 뒤에 작업은 마스터 노드가 다시 이어받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클러스터 CTL을 다운받는데 요거는 기토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클러스터 옵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부트스트랩 클러스터를 만들 거예요.
네, 이런 옵션들이 있고, 네, 다른 창에는, 아니죠. 일단, 클러스터 CTL로 create 클러스터 명령을 날립니다. 그래서 kind라는 부트스트랩 타입을 사용한다. 클러스터 클린업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컴포넌트나 머신이나 프로바이드 컴포넌트 YAML 파일들은 무엇이다. 제가 아까 작성한 파일들을 인자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생성되는 쿠베테스는 요 .쿠베에 capo라는 파일로 컨피그를 남겨달라라고 제가 옵션을 줬고요. 그럼 얘가 프리페어링 부트스트랩 클러스터라고 해서 kind로 이제 쿠베테스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kind get 클러스터라는 명령으로 클러스터 API가 지금 설치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지금 왼쪽 위에 창에 제가 이제 걔를 와치하는 모니터링하는 명령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화면에 보여지게 되겠죠. 계속 이제 프리페어링을 하고 있고요. 네, 뭔가 이제 출력했죠. 어플라잉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오픈스택 대시보드는 아니고 오픈스택에 이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버 리스트를 하면은 지금은 2개의 VM만 생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부트스트랩 클러스터가 이제 다 올라오면은 저 VM이 추가가 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코 클러스터라는 곳에서 크리에이팅 머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상태가 다 펜딩, 러닝 이런 상태인데 이게 다 러닝으로 올라오면은 부트스트랩 클러스터가 오픈스택과 이제 통신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저는 밑에 창에서 그 CAPO 컨트롤러 매니저 로그를 보려고 대기 중이고요. 저게 러닝 상태로 바뀌면 이제 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러닝 상태가 되면 이제 로그를 봤고요. 그래서 카포 로그의 제일 밑에 보면은 reconcile cluster create successfully가 나오고 creating machine이라는 로고가 찍히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오픈스택과 얘가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픈스택 화면을 보니까 타코 클러스터 컨트롤 플레인 제로라는 VM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 플로팅 IP도 하나 붙였죠. 그럼 이게 이 플로팅 IP로 이제 외부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명령어 써가지고 이 VM이 어떻게 부팅되고 있는가 로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쳐보면은 최초에 이제 클라우드 이닛을 통해서 막 부팅이 되죠. 그럼 중간에, 마지막에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큐브 ADM이 실행되고 있는 로그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미지 풀을 막 받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받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드가 레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클러스터 CTL도 그 과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그래서 타겟 클러스터 쪽에 또 이제 모니터링 화면을 띄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리퓨즈 로그가 나오는데 네. 리퓨즈 로그가 나오고 이제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저기 이제 올라오는 거죠. S509 나오고 이제 노 리소스 파운드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엔드포인트가 이미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보팅 클러스터라고 제일 마지막에 써 있죠. 그러면 타겟 클러스터 마스터가 노드가 올라왔으니까 부트스트랩 클러스터에 있는 팟을 다 이제 옮기자.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 클러스터는 이제 그 역할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위에 터미네이팅 로그가 막 보이고 오른쪽 위에는 새로 이제 크리에이팅 되는 화면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카프와 관련된 팟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트스트랩에서 타겟 클러스터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 노드가 다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큐브 컨피그를 바꾸고 로그를 날리면
네, 지금 얘도 이제 머신 상태를 다 확인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타겟 클러스터의 마스터 노드랑 통신을 할 거예요. 클러스터 스틸도 다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큐브 컴픽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고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터 노드에 워커 노드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요건 앞에 설정한 머신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이제 배포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클러스터 CTL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 노드가 이미 마련됐기 때문에 큐브 CTL로 그냥 바로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노드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큐브 CTL로 머신 디플로이먼트를 날릴 거고요. 크레이트 할 거고요. 이게 레플리카 정보가 있어서 최초에는 이제 한 개의 레플리카 값을 1로 맞춰가지고 한 개의 워커 노드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3개로 바꿔가지고 다시 2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설정해 놓은 VM 스펙터로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큐브CTL 어플라이로 YAML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럼 이제 카포 컨트롤러에 이제 크리에이팅 머신이라는 로고가 또 바로 이제 실행이 됐고 오픈스택 화면에서 이 워커 노드에 해당하는 VM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 타코 클러스터 MD0라는 VM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VM의 로그도 이제 보면은 얘도 이제 클라우드 이닛이 큐블렛을 이제 실행하는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지금 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화면에 칼리코 노드라는 팟이 실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은 워커 노드가 지금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큐브 시스템에 이제 칼리코 노드 팟을 띄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다 이닛되고 러닝 된다면은 이제 사용자는 이 워커 노드에 이제 팟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다 올라왔고 머신 크레이 석세스풀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노드를 조회해 보면 이제 워커 노드가 한 대 추가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머신 디플로이먼트니까 요거를 에디트 해가지고 아까 레플리카스를 1로 한 거를 3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네, 레플리카 값을 1에서 3으로 바꾸고, 그럼 3으로 바꾸는 순간 얘는 이제 바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노드 2개가, VM 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픈스택 화면을 보시면 클러스터 MD 노드가 한 대가 더 추가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순차적으로 세 번째 워커 노드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노드가 추가된 것처럼 내부적으로 큐블렛이 시작되게 되고, 그럼 이제 큐블렛이 시작되면서 이제 칼리코 노드 팟도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걸 보면은 워커 노드도 굉장히 손쉽게 추가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뭐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보여준 게 카포에 대한 내용이었고, 클러스터 API는 컨피그 파일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빠르게 이렇게 배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프로바이더를 오픈스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타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용성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게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아까 보여드렸던 목표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컨트리뷰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K텔레콤에서 하는 것도 잠시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멀티 사이트에 대해서 베어메탈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API를 사용해서 클러스터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메탈로 이렇게 센트럴라이즈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클러스터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굉장히 많은 리전에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오픈스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을 올리고 그 안에 또 쿠버네티스 니즈에 따라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또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지금 클러스터 API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버전 2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 의견 받는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링크는 여기에 있는 클러스터 API 시그 링크와 저희 이제 SK텔레콤에서도 오픈 소스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깃허브에 가시면은 오픈 소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